자, 그럼 달라지는 유사암 보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김미한 전문가와 짚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이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장 범위는 지금 뒤에 보시듯이 한 3개로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하셨다 이런 분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보험사는 이 가운데 있는 생식기암이라고 표현하는 뭐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 이런 암들을 소외감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소외감. 그러면 내가 일반 암을 1,000만 원을 준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소외감은요, 보상 금액이 20에서 한 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그럼 1,000만 원 준비했으니까 유사암은 당연히 100만 원 보상 받겠죠. 그러면 소외감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대장전막내암이 있어요. 이 대장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013년 이후로는 다 유사암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분류되는 회사들이 거의 한국계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 다 분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암 관련해서도 뭐 폐암, 위암, 간암, 식도암 이런 암들은 일반암이지만은 우리 앞서서 통계자료 보셨겠지만 여성분들 유방암이 여성암의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경부, 자궁체부가 5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 남성암의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발병률이 높은 암들은 이렇게 보험사들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상 금액을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럼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 생식기암 관련해서도 소외감으로 부르는 회사가 있지만은 일반암에 포함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대장전막내암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손해보험사는 대장전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빠져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 그 전에 2017년도 12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유사암에 대장전막내암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일반암에 넣었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입 시점 및 연도에 따라서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장전막내암과 생식기암인 유방, 자궁 그리고 전립선암이 이 모두 다 일반암에 속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암이라는 병은 대한민국 사망 원인의 1위인 만큼 치료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게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일반암에 포함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장전막내암과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는 플랜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김희안 전문가와 보험료까지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병자분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유병자분들 암보험 준비할 수 있는 게 정말 요즘은 쉽습니다.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에이즈, 간경암 아니면요 어느 분들이든 다 가능해요. 그래서 뇌출혈 환자분들, 뭐 심장질환 그리고 뭐 담낭 제거하신 분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비 2,000만 원, 아까 앞서서 일반암의 보장 범위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 대장전막, 내암 모두 다 일반암에 속해 있고요. 그다음 유사암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각각 1,000만 원입니다.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재진단암 진단비.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정말 중요한 게요. 이런 암 진단비는 한 번 받고 없어집니다. 유사암에서는 4가지 암에서 한 번씩 각각 1,000만 원을 보상하지만은 이 일반암은 내가 위암에 걸리고 나중에 뭐 유방암에 걸렸다. 그럼 유방암 걸렸을 때 2번째 걸렸을 때는 진단비를 보상 안 하죠. 하지만 내가 재진단암 진단비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일반암 처음 암이 일반암이고 2번째 암 관련해서도 2년만 경과되면요. 계속 500만 원씩 보상을 합니다. 지금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경제적 여건에 맞춰서 너무 보험료를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맞춰서 500만 원 넣었고 최대 2,000만 원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요. 어떤 분들이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으냐. 우리 암에 관련돼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꼭 재진암 진단비를 무조건 넣어주셔야지 나중에 재발되거나 남아있는 자녀암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은 꼭 수술하라는 방법이 없죠.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했을 때 각각 500만 원씩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술 500만 원, 그다음 유사암 수술했을 때는 또한 적은 금액인 100만 원만 보상을 하는데
보험료는 뭐 40대 분들은 정말 저렴하죠. 하지만 40대 분들은 이렇게 장기 갱신형, 20년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은퇴 시기까지 60세까지 약 향후 15년이나 2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장기 갱신형으로 하시면은 보험료를 한 번 더 줄일 수 있죠. 남성분들 50대 38,000원대, 여성분들 3만 원대. 뭐 60세 분들 남성분들은 본인 연령과 맞게 66만 원 정도 되지만은 여성분들은 계속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젊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암 진단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일단 일반암 3천만 원, 동일하게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 대장전만 내암 모두 다 일반암입니다. 그리고 유사암 관련해서도 1,000만 원이지만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약이 이제 일반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1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 두 개 해봤자요 1,000원도 안 냅니다. 그래서 35세, 뭐 40세, 45세 이 연령대까지는 비갱신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만 원대로 다 준비가 가능하죠. 우리 45세 남성분들만 4만 원대고요. 그러면 이 이하의 35세 미만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냐? 30세 분들까지는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31세 분들은 이 보험과 동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내가 연령마다 준비하는 보험이 각각 다르고요. 내 질병마다 준비하는 보험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험 전문가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맞는 암보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병자 암보험과 건강한 암보험 플랜 만나보셨는데요. A사가 도대체 어느 회사일지 궁금하실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 보험 365 전문가분들과 상담 통해서 앞선 혜택들 가장 저렴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99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희연 전문가님. 혹시 유사암 외에도 올겨울에 조금 서둘러서 알아보시면 좋을 만한 보험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저는 상해보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험사들이 상해 수술비를 그전까지는 500만 원을 보상을 했지만은 다음 년 1월부터는 100만 원으로 줄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겨울이 다가오면은 그만큼 뭐 골절 환자나 상해로 부러지거나 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골절 환자분들이 암보다도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해보험에 관련해서 먼저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해지 보험이 다음 해부터는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입 금액을, 보장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보험을 준비를 했고 현재 병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 한 20%에서 30% 정도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2019년이 가기 전에 미리 한번 보험 점검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